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내란 혐의라고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혐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포 방해 혐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내년 1월 16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공판 기일을 오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것이 7월 19일이라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하고 따라서 자신은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한 번 더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얘기했고요.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 차례 기일을 더해서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또는 1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열고 그리고 나서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특검 측은 말이죠.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이 먼저 선고될 것이 아니고 지금 쥐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게 주니까 그게 먼저 선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땅하죠. 사실은 이거는 거기 부인 거고 사실은 거기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쟤들이 내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뭐라 한다면 그 후에 말이죠. 체포 방해를 했다고 하는 그것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따로 떼서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쥐기현 부장판사 그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게 결심되고 먼저 선고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와 관계없이 부가 종이 지금 먼저 선고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적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포 방해 그 부분이지 내란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재판부는 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 조은석의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말이죠. 쥐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이가 이걸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거,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고 하는 거 이걸로 별건으로 사실 다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이걸로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1월 19일까지 만약에 선고를 못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여기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6일 날 석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 재판부가 하는 그 재판의 지금 행태로 봐서 형사 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여기가 상당히 말이죠. 좀 윤석열 대통령 쪽에 불리한 심증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했다느니 특수공무집행을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범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이가 영장을 이제 쳐서 구속이 됐고 지금 이 재판부에서 재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글쎄요 아무래도 이런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지엽적인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려는 그런 아무래도 행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재판부에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무래도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정말 무죄가 나오거나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 재판보다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이 먼저 선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이죠. 지금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어떤 선고라기보다는 상당히 말이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지금 판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지 그리고 또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전직 대통령을 계속해서 구속시켜 놓는 것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국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라도 일부 그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어떤 행태를 보일지 정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재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거가 과연 그러면 1월 16일 이전에 선고를 할 것인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래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는 1월 중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2월 중으로 지금 선고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1월 중에 몇 번 더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저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 이 재판이 이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보다 먼저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여기는 무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도 저번에 또 이제 그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그렇게 또 논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국힘 쪽에 이제 또 강연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사실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봐도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가 나오기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우리는 지기현 판사를 좀 믿지만 지금 또 저것들이 뒤에서 어떤 또 작태를 꾸몄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짜놓고 각본에 의해서 아니면 각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재명의 외포에 의해서 사법부가 또 조금 마땅치 않은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또 그걸 다퉈야 되겠죠. 근데 쟤들이 오히려 지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하겠다라고 또 법안을 수정했다는 건데 그거는 저 내란 재판 다시 말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이 무죄가 나올 것을 쟤들이 두려워해서 또 2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 재판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지금 이거 1월 16일 날 선고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원칙대로만 한다면 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